최근에 일어난 특정 사건뿐 아니라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어쩌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웃을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세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월레스와 그로밋 신작이 가뭄의 단비처럼 우리에게 무해하고 순수한 웃음을 다시 돌려주려고 온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감동적인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레전드 월레스와 그로밋의 신작이 나왔습니다. 2025년 1월 3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가 되었고요. 제목은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전 작품에 나왔던 빌런이 재등장을 합니다. 히어로 장르 영화처럼 매 작품마다 새로운 빌런이 등장하는데, 시리즈 최초로 이전 작품의 빌런을 재등장을 시켰어요. 지금까지 다양한 빌런들이 나왔지만 사실 재등장을 할 수 있는 빌런은 하나뿐이죠. 전자바지 소동에 나왔던 펭귄 빌런, 이름이 페더스 매크로우더라고요. 다른 빌런들은 대부분 멀쩡하게 끝나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 페더스 매크로는 사지 멀쩡하게 교도소인 것 같은 동물원에 수감되면서 끝났죠. 거기서 뭐 탈출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재등장을 한다면 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 이 페더스 매크로는 정말 매력적인 빌런입니다. 이런 유형의 빌런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일단 표정이 없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는데, 그래서 그냥 생긴 것만 보면 진짜 귀엽거든요. 그런데 귀여운 생김새와 하는 짓의 괴리가 하는 짓이 너무 밉상이잖아요. 정말 빌런이라는 본분에 충실하게 너무너무 킹받아요. 그런 얄미운 밉상인데, 거기에 더해서 엄청 허당스러운 면도 있어서 나쁜 짓 하다가 잘 안 풀릴 때 땀 뻘뻘뻘 흘리는 그 모습 보면 그것도 되게 허당스러워서 귀여워요. 그리고 이번 작품의 결말을 보면 앞으로 아예 레귤러 캐릭터로 이후에 나오는 작품들에 계속 등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결말 스포일러인데, 이번에는 이 페더스 매크로가 그다지 응징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얘가 하려던 나쁜 짓을 저지당하기만 했고, 그걸로 딱히 대가를 치른 게 없습니다. 잡히지도 않았어요. 도주를 해서 수배중인 상태로 끝나고, 다른 빌런들이 되게 비참한 꼴이 되었던 거와 달리 얘만 계속 멀쩡하게 끝내거든요. 앞으로 월레스와 그로밋의 숙적 같은 느낌으로 이 캐릭터를 계속 써먹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월레스와 그로밋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서 제작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앞으로 시리즈가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페더스 매크로는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감상 소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말 필요 없죠? 명불허전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순수 재미 고트. 최근에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서 소리내서 웃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보면서 10번 넘게 소리내서 웃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엄청 크게 박장대소 한 건 아니고 뭐 이 정도? 사실 기본적으로 아동 대상의 컨텐츠예요. 되게 순수하고 무해한 웃음 코드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코드에서도 약간 비켜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터질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10번이 넘게 소리 내서 웃었다는 자체가 정말 즐거운 관람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관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런 아동용 컨텐츠 보고 가장 크게 웃은 게 짱구는 못 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 떡잎 학교라는 작품을 제가 2022년에 극장에서 봤는데, 짱구 극장판 중에서 역대급이라고 평가가 좋은 작품이라서 극장에 보러 갔는데 진짜 뒤집어지게 웃었어요. 사실 짱구는 아동용이긴 해도 성인 취향에 조금 센 개그 코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뭐 외모 비하라든가 좀 지저분한 거라든가. 원래 짱구가 처음 나올 때 19금 성인 만화였잖아요. 짱구가 밤에 엄마 아빠 부부관계 하는 침실에 난입해서 나도 레슬링 할래 이런 개그를 치던 만화였거든요. 그런 성인 취향의 코드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래서 되게 웃기긴 한데, 월레스와 그로밋은 그런 게 없이 정말 순수하고 무해한 개그 코드. 주로 몸 개그인데 과학적인 것도 별로 없고요. 자극적인 콘텐츠에 중독되어 있는 요즘 사람들에게 거의 디톡스 콘텐츠라고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작품을 보고 나오는 웃음들이 막 몸에 쌓여있는 독성들이 해독이 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정말 이 작품을 본 시간이 너무 기분 좋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동용 콘텐츠이긴 하지만 예전에 어릴 때 이 작품을 봤던 추억이 있는 저 같은 성인들에게는 특히 더 큰 감흥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월레스와 그룹의 얘네가 너무 반갑고 너무 정겨워. 그 음악. 저는 그런 추억은 없지만 저희 상상 속에서 제가 뭐 엄청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 고향인데, 그 시골 고향 마을에 오랜만에 열리는 축제 같은 거에 참가를 한 그런 기분. 음악이 너무 흥겹고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월레스와 그루밋 이 친구들 여전하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너무 반가운 친구들 보는 느낌. 물론 얘네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매번 업그레이드가 되죠. 월레스가 직업이 발명가 겸 자유사업가예요. 기본적으로 발명을 꾸준히 하면서 매 작품마다 뭐 창문 닦기라든가 해충 퇴치라든가 제빵사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거든요. 엄청난 능력남입니다.
첫 작품부터 달나라로 가는 우주선을 뚝딱뚝딱 만들었잖아요. 물론 과학적인 고증은 전혀 없는 애들 상상력에 기반한 작업이었긴 하지만 아무튼 굉장한 능력남이라서 월레스와 그로멧이 사는 집이 매번 업그레이드 돼요. 이상한 장치들이 작동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침대에서 나와서 자동으로 옷 입혀지고 식사도 자동으로 다 준비되고 옷 입기 전에 목욕하는 코스까지 추가됐죠. 아무튼 집에 그런 신기한 장치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제가 사실 이 시리즈에서 제일 웃기다고 생각하는 장면이거든요. 첫 작품 제외하고 매 시리즈마다 계속 나오는 장면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이 장치를 작동시키는 거를 구로밋이 해주거든요. 구로밋이 어떤 스위치를 누르거나 레버를 당기든가 해서 작동을 시켜요. 그런데 구로밋이 아침에 일어나면 빨간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서 그거를 보고 장치를 작동시키는데, 그 빨간불 깜빡거리는 게 월레스가 침대에서 수동으로 띡띡띡 누르고 있어요, 이거를. 아니, 그냥 자기 침대 옆에 그 장치 레버를 달아 놓으면 되지, 그거를 구로밋한테 대신 해달라고 마치 자동으로 깜빡거리는 것처럼 해놨지만 실상은 수동으로 띡띡띡 누르고 있는, 이게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매번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 웃기는 상황이 월레스와 그로멧 사이에 있는 어떠한 교감, 가족이자 친구이자 동반자인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웃기면서도 굉장히 따뜻하고 정겨운 장면이에요. 아무튼 뭐 이번 작품에서 월레스는 여전히 여러 요금 독촉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거의 뭐 천재적인 수준의 발명가인데도 사업 수완이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다지 풍족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뭐 처자식 없는 독신이고 크래커랑 치즈 먹는 것만 즐기지 딱히 사치도 안 하기 때문에 애초에 동력심 자체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번 편에서는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놀라운 발명을 하는데 인공지능 로봇을 만듭니다. 월레스와 그로멧이 사는 집 앞마당에 이전 작품들에서도 그냥 소품처럼 유럽 전설에 나오는 요정인 노움 인형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움 인형 형상으로 해서 월레스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요. 그 로봇의 이름은 노봇이고요. 이 로봇이 진짜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청소, 뭐 정원 관리, 뭐 집안 수리 다 너무 완벽하게 하는 거야. 월레스가 자기가 만들고도 로봇의 성능에 놀라서 로봇이랑 같이 다른 집의 집안일을 대신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대여를 해주는 식으로 사업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월레스가 무슨 사업을 하든 항상 그로밋이 파트너였는데 이번에는 로봇을 파트너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니까 그로밋이 약간 서운해하는 그런 내용이 초반에 나오고, 그런데 이 로봇이 유명해져가지고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는데 이 방송을 동물원에 수감되어 있던 페더스 맥거러가 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페더스 맥거러가 동물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로봇을 해킹을 해서 얘를 사악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로봇이 사악해졌어요. 그런데 상황이 진짜 웃긴 게 그로밋은 눈치를 챘어요, 얘가 사악해진 거를. 그런데 월레스는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월레스가 있을 때는 착한 척 하면서 행동하다가 월레스 없고 그로밋만 있을 때는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연출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진짜 웃기고 이 노봇이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진짜 웃깁니다. 페더스 맥그로만 해도 이 시리즈에서 최고 매력적인 빌런인데 노봇도 만만치 않아요. 진짜 역대급 빌런이 1+1. 그래서 더더욱 이 작품이 다채롭고 풍성한 재미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린 애들이 보면 좀 겁낼 것 같아. 그런데 원래 이런 아동용 콘텐츠가 애들 웃기기도 하고 겁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애들을 즐겁게 해주는 콘텐츠라서 그런 면에서도 정말 탄탄하고 다채로운 재미를 보장해주는 콘텐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에서 제일 웃긴 장면이 로봇이 충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하필이면 밤에 구름이 침실에 와서 충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충전을 하면서 별 연병 오두막력을 다 떨어요.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그래서 그로밋이 처음에는 아 저러다 말겠지 하면서 그냥 자는데 오두막력 떨다가 딱 멈추더니 1% 충전되었습니다 이러고 또 오두막력 떨고, 그래서 그로밋이 도저히 못 견디고 로봇을 지하 연구실로 들고 가서 컴퓨터랑 연결해서 충전을 하게 두거든요. 그런데 이때 컴퓨터랑 연결된 것 때문에 페더스 맥거러가 해킹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진짜 웃긴 장면이었고 이 로봇이랑 관련해서 웃긴 장면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월레스와 그로밋 모든 시리즈 통틀어서 그 양털 도둑에 나왔던 그 오토바이에서 양들이 단체로 고개하는 거, 그게 진짜 제일 웃겼는데, 그리고 전자바지 소동에서 그 페더스 맥그로랑 기차 추격전 막 기차레일 깔면서 추격하는 뭐 월레스와 그로밋 시리즈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이죠. 이번 작품에서는 이 두 장면만큼 임팩트 있는 개그 장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로봇 충전 장면은 그 두 명장면에 거의 필적할 만큼 웃겼고, 제가 10번 이상 소리내어 웃었으니까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 사람들 뉴스 틀면 골치 아픈 소식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특정 사건뿐 아니라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어쩌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웃을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세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월레스와 그로밋 신작이 가뭄의 단비처럼 우리에게 무해하고 순수한 웃음을 다시 돌려주려고 온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감동적인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작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 리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